학생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시간이 다 돼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 외부 출장으로 인해서 보강 수업을 금요일 날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뭐 보강 시간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학생이 참여를 하지 못했네요. 참여자 리스트를 보니까 한 5명 학생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나머지 학생들은 녹화본으로 대신 수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단촐하게 이 5명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3장의 구조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앞으로 오늘 수업 빼고 한 주 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진도를 나갈 건지 아니면은 어, 14주차에서는 그냥 문제풀이로 한 주 내내 할 건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의견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네, 강신지 학생? 강신지 학생? 예. 혹시 어떻게 진도를 조금 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연습 문제 같은 걸 한 번 더 푸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14장은 아마 뭐 포인터의 응용인가 하는 챕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은 뭐 다양한 어떤 그 C 언어의 우리가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한다는 측면이 있긴 한데 학생들이 좀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또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조금 고민이에요. 어, 뭐 학생들은 아마도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 예, 그 좀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지 학생한테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뭐 답변은 없네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제가 다음 주에 14주 그 클래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험은 뭐 이미 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4일 날 월요일 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중간 시험에 잘 못 본 학생들은 틈틈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구조체 우리가 스트럭트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미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단어를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C 언어를 뭐 배웠던 학생들 한 번이라도 이 스트럭트라고 하는 구조체라고 하는 부분들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포인터하고 이 스트럭트라고 하는 부분이 C 언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속하는데요. 같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을 여기에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구조체의 개념과 정의, 초기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체와 포인터의 관계. 그다음에 뭐 공용체와 타입 디파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여기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공용체, 뭐 영어로는 유니온이라고 하는데요. 또 타입 디파인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형의 분류.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그 변수에는 자료형이라는 것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형을 뭐 여기서 기초 자료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라든지 캐릭터, 더블, 뭐 보이드 등등의 자료형을 배웠고요. 뭐 파생 자료형이라고 해서 배열, 우리가 포인터까지는 배웠는데요. 뭐 배열은 어떤 동질의 기초 자료형인 변수들의 어떤 묶음 또는 그룹을 여기서 어레이라고 했었죠. 포인터는
메모리 변수의 어떤 주소다,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포인터 사용하는 부분 특히 잘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 언어에서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포인터 어드레스 부분이 됐어요. 이 부분은 좀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과목을 들을 경우에 특히 이 포인터를 많이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어, 이런 우리가 자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는 포인터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구조체와 공용체가 여기 파생 자료형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뭐 정의에서 타입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type define, 두 번째가 뭐 enumeration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나열하다는 뜻인데요. enum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 약자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어, 타입을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왜 구조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필요성을 이미 어떤 우리가 정보들은 이와 같이 여기 우리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표현하면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례로 뭐 이 학생의 뭐 학번이라든지 이름, 뭐 학점 등등을 하나의 어떤 정보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기초 자료형을 사용한다면은 따로따로 해당되는 이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게 되겠어요. 즉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가나이즈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조직화할 때 이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형으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우리가 예제에서 설명했듯이 이름, 그다음에 학번, 그다음에 학점들이 하나의 어, 변수에 같이 모여서 관리가 된다면은 훨씬 더 좀 우리가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자료형을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름, 학번, 학점들을 따로따로 기억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본 예제처럼 여러 개의 기초 자료형을 묶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좀 관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요 스트럭트라고 하는 우리가 뭐 파생 자료형이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형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요 자료형을 이제 만들어내면은 항상 이름이 붙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일단 이름을 우리가 붙여야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여기 같이 뭐 스튜던트라고 하는 우리가 자료를 또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 되겠고 그 구조체 안에는 또는 이 그룹 안에는 세 개의 멤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멤버가 넘버라고 그리고 이 넘버의 타입은 인티저고 두 번째 멤버는 네임이라는 것이고 캐릭터 어레이가 해당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멤버가 되겠는데 더블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자료형을 하나 또는 그룹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 개의 멤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표현해주는 뭐 그림이 되겠습니다. 구조체와 배열의 우리가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어레이라는 것은 동질의 자료들, 변수들을 모은 어떤 묶음을 의미하게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뭐 그림에도 있듯이 숫자들만 뭔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자료로서는 자료의 모습을 갖는 것을 어레이, 배열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다양한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구조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배열과 구조체가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 점검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 뭐 학생 수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다 기회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정준영 학생. 네, 교수님. 예, 오늘 어떻게 다른 수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시간에? 네, 오늘 수업이 없습니다. 금요일에. 예, 어떻게 금요일 날 보강해서 좀 기분이 뭐 안 좋아요? 어때요? 아니, 근데 어차피 수업 보강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수업 참관해서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스트럭트 뭐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조체가 왜 필요한지는 간단하게 뭐 학생들 어떤 정보를 조직화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한 자료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예. 그 중간 점검에 우리가 구조체와 배열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요. 뭐 이 부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모으는 거고, 계열은 같은 자료형이 여러 개를 모으는 거랑 네, 맞아요. 예, 잘 상관입니다. 설명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그림으로만 나왔는데 실은 설명이 책에 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는 그 설명이 글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림으로만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구조체와 배열의 차이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정준희 학생 예, 답변 잘 해주셨고요.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네, 질문은 뭐 실은 뒤에 바로 해답이 나오곤 있어요. 복소수, 뭐 날짜, 화면 좌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체를 만드는지를 뭐 표현해 보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바로 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일종의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자료형을 하나 새로 만든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변수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타입을 하나 만든 것이다. 인티저나 캐릭터라든지 더블, 플로트와 같은 자료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자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에 뭐 선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체를 우리가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struct라고 하는 뭐 우리가 스트럭처의 약자라고 생각하겠죠. 스트럭처 어떤 구조를 의미한다. 스트럭처. 그다음에 이 자료형의 이름. 이걸 또 일명 뭐 태그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태그라고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선 특별히 이거를 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을 하게 되겠는데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세 개의 우리가 멤버가 있다. 첫 번째가 인티저라고 하는 자료형인데 멤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캐릭터라고 하는 자료형인데 이름은 네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레이드는 더블이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신텍스로 우리가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고 나서 끝에 세미콜론을 하나 더 붙인다. 그래서 뭐 문장의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겠죠. 세미콜론은. 그래서 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런 또는 신텍스로 우리가 스트럭트를 선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구조체 선언은 변수 선언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구조체 선언은 변수 선언은 우리가 메모리에 어떤 스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구조체 선언은 딱히 어떤 메모리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티저라든지 캐릭터 같은 그런 타입을 하나 그냥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변수는 또 따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구조체의 또는 타입 디파인과 어떤 변수의 생성은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예제로 구조체 선언과 변수 선언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뭐 붕어빵을 만드는 틀을 우리가 정의한 것은 구조체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제 이 틀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 밀가루를 넣어서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게 되겠는데요. 만들어지는 게 변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뭐 비유가 여러분들 아마 이 타입을 선언하는 거하고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구조체 선언의 예제라고 해서 몇 가지를, 5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가 투 디멘셔널 어떤 스페이스의 좌표를 또는 코디네이트를 뭐 우리가 보통 XY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요. XY 코디네이트를 어, 하나의 구조체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라는 스트럭트를 하나 선언했죠. 멤버는 2개고 각각은 인티저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컴플렉스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복소수가 되겠죠. 뭐 우리가 실수는 리얼 넘버가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미지너리 넘버를 더해서 컴플렉스 넘버를 이제 만들게 되겠는데요. 뭐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라든지 뭐 이때 한번 배웠을 것 같긴 한데요.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죠. 리얼 넘버와 이미지너리 넘버로 이루어져 있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날짜 세 번째는 날짜라는 우리가 데이트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멤버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nth, day, year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뭐 사각형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어, 우리가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좌표를 먼저 XY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width와 여기 뭐 그레이드라기인데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이트라든지 뭐 이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와 높이로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 뭐 물론 이름이 예, 뭐 각자 설정할 수 있어도 어쨌든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미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직원, 인프로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뭐 4개의 멤버로 또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지금 5개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필요에 따라서 스트럭트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뭐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선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구조체를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구조체를 또는 이 타입을 갖는 변수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는데요. 또는 메모리 안에 이제 그 해당되는 변수의 스페이스를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struct 스튜던트라고 하는 타입을 쓰고 마치 인티저와 뭐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또는 구조체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메모리 안에 다음과 같은 멤버들이 또는 스트럭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가 이미 어떤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네임, 그레이드라고 하는 각각의 멤버들의 어떤 자리가 또는 메모리 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어, 것이 되겠죠. 예. 그다음 뭐 구조체 초기화. 항상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나면 초기화를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물론 뭐 초기화를 안 하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초기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것을 하나 타입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변수를 하나 여기 생성을 했습니다. 이때 뭐 초기화하는 방법은 어레이하고 비슷하게 중괄호를 한 다음에 각각의 멤버의 초기화를 하고자 하는 값들을 우리가 여기다 기술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넘버는 24고 네임은 김이고 그다음에 예, 그레이드는 4.3이 되겠고 이때 특별히 캐릭터 어레이의 초기화 값으로 여기 스트링을 사용을 했는데요. 스트링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들의 어떤 일련의 캐릭터와 맨 마지막 부분에 스페셜 캐릭터, 널 캐릭터를 넣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코드와 같이 초기화를 하면은 실제 메모리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값들이 이제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단의 그림에 보듯이 24라는 값과 캐릭터 KIM 그다음에 null 캐릭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garbage value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4.3이라고 하는 더블 넘버가 그레이드 멤버에 초기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다음은 구조체 멤버들을 각각 어떻게 액세스할 것인가 또는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트라고 하는 뭐 일종의 우리가 피어리어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도트 기호를 이용해서 멤버들을 우리가 각각 지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레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S1이라는 구조체의 하나의 멤버인 그레이드의 즉 S1이라는 변수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그레이드의 3.3을 배정하라는 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 각각의 그래서 도트가 우리가 멤버를 멤버에 액세스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트라는 우리가 심볼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스튜던트 구조체 멤버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S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 구조체 어, 멤버들의 값을 초기화하는. 그래서 아까는 뭐 중괄호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인 지금 멤버들한테 직접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는 학번을 지금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안에는 우리가 홍길동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을 우리가 복사를 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어, 라이브러리 함수가 string copy라는 함수가 되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sname에다가 직접 우리가 스트링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다. 홍길동이라는. 그래서 이건 오류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왜냐하면 s의 점 우리가 name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어드레스가 되겠죠. name이라는 캐릭터의 어드레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트링 값을 저장할 수는 없다. 여기는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일련의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컨스탄트 안에다가 스트링을 우리가 어사인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스트링 카피를 통해서 sname이 가리키는 주소에 홍길동이라는 캐릭터 어레이를 스트링을 복사하는 동작이 수행되겠고요. 그 다음에 S의 grade라는 부분에 4.3을 우리가 어사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대로 우리가 초기화가 됐는지를 printf 문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거기에 관련된 설명이 어, 있고요.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초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앞에 있는 직접 코드 안에서 임의 값을로 초기화하는 거와 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scanf를 통해 가지고 데시말 넘버,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예, 학점을 각각 입력을 받아서 프린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수행한 결과 화면은 우리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박스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랩은 우리가 2차원 공간에서의 점을 구조체로 표현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화면으로 보면 결과 화면은 뭐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개의 좌표를 입력한 다음에 그들 사이의 거리를 뭐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예,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여기 그림으로도 표현되고 예, 앞에서 봤던 결과 화면이 다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박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스트럭트를 하나 포인트 스트럭트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스트럭터 변수 두 개 P1과 P2를 선언했어요. 다음은
뭐 우리가 x 디퍼런스, y 디퍼런스라는 변수, 그다음에 distance라는 변수를 각각 선언을 하게 되겠고요. 첫 번째 나오는 두 개의 문장은 우리가 첫 번째 좌표의 값을 입력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P1의 XY의 값을 입력받는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P2에 마찬가지로 XY의 좌표를 입력받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우리가 X 값과 Y 값의 각각의 디퍼런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스퀘어 루트. 결국 뭐 우리가 일종의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x와 y의 디퍼런스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은 바로 이 거리가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x 디퍼런스와 y 디퍼런스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이 스퀘어 루트는 실은 예,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어요. 이 스퀘어 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math.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거리를 프린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예, 우리가 스트럭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보여줬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가 중간 점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재홍 학생, 김재홍 학생, 네, 뭐 마이크가 없나요? 자, 그러면 김준수 학생, 네, 교수님. 네, 오늘은 뭐 학생 수가 뭐 많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참석하는 학생들 한 번씩은 다 호명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이크 없는 학생하고 대화나 하긴 좀 힘들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좀 뭐 부담이 돼요? 뭐 이렇게 호칭해서 제가 뭔가 물어보게 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요번에 뭐 1학년 학생인가요? 네, 네. 21학번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대학생활 어떻게 뭐 오자마자 물론 우리가 이 원격 수업을 해서 교정에서 수업 받을 기회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고등학교 때 비해서 수업 이런 방식이나 내용 어떻게 생각해요? 음, 스스로 그 수업 내용을 좀 더 스스로 공부하고 그 자기 계획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예전에 좀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때는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라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뭐 설명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대학 때는 뭐 특별히 자기한테 뭘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뭐 결정해야 되거나 또는 뭐 선배들이라든지 좀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대학교가 조금 더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또 대학 생활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일도 많고 배울 내용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어, 좀 그런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뭔가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김준수 학생 어떻게 예전에 고등학교 때 C 언어 배웠나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지도 모르겠는데. 동아리에서 좀 기본적인 뭐 반복문 뭐 이런 거 정도까지는 배웠었는데 이제 포인터나 그 이후 부분은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도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프로그래밍 컴파일하고 뭐 수행도 하고 그랬나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용량이 많이 커 가지고 좀 비슷하게 대수 C++인가 하는 좀 용량이 더 작으면서 그렇게 컴파일할 수 있는 그런 컴파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어느 정도
뭐 컴파일러야 뭐 어느 걸 사용하든 또는 우리가 말 그대로 디벨롭먼트 툴을 어떤 걸 사용해도 실은 뭐 C 언어는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건 물론 툴 같은 걸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뭐 중간 점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네, 그래요. 첫 번째는 어때요? 멤버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잘 대답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스트럭트입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 태그가 있어야지 이제 선언한 이후에 다시 그걸 참조하던가 할 수가 있어서 태그를 태그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태그가 필요한 이름을 붙이는 건 항상 뒤에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원타임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한 번만 쓰고, 그러니까 이 태그 없이 어떤 구조체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만들어진 구조체를 뒤에를 쓸 수 없다. 이름이라는 건 항상 뒤에 또는 우리가 레퍼런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사람도 예전에는 이름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언급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름이 있으면은 뭐 가령 A라는 이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름만 얘기해도 상대방이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름이 없다면은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죠?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여러분 뭐 아마 네이밍에 대해서 또 다른 과목에서도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이름 짓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네이밍.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변수의 이름, 뭐 펑션의 이름, C 코드를 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는 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네이밍이다. 그래서 이름을 얼마나 잘 짓느냐가 그 사람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판가름하는 어,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름만 봐도 무슨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좀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되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렇지 않고 의미 없는 어떤 이름으로 예, 이름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면은 프로그램을 읽어보기가 굉장히 좀 짜증나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좀 보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경우가 뭐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름 짓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은 어때요? 어, 구조체를 선언하고 뒤에 변수 이름까지 정의하고 뒤에 변수 이름까지 적으면 한 번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4번은 실은 답은 변수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니까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먼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예. 그래서 뭐 답은 원래는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죠. 이해가 어, 돼요? 네. 우리가 뭐 질문에 항상 좀 충실해서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yes, no를 요구하는 문제면은 yes, no.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간단한 용어를 원하는 문제면은 그 해당되는 용어를 이제 물어보는 아주 답하는 방식으로 좀 어,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때요? 점 연산자? 예, 맞아요. 다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자, 어쨌든, 우리 다섯 문제 잘,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잘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또 다른 학생들?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 다음은 뭐 구조체도 하나의 우리가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타입과 마찬가지로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구조체 멤버로 또 구조체가 쓸 수 있다. 일종의 뭐 nested structure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해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nest라는 뭐 단어가 뭐 이렇게 어떤 둥지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둥지에 둥지를 튼 그런 모습을 뭐 nest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 안에 또 우리가 선언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예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date라는 우리가 스트럭처 하나 만들고 선언하고 이거를 다른 스트럭처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요 사용하기 전에 미리 또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스트럭처 데이트라는 거는 마치 인티저나 캐릭터 또는 더블과 같이 뭐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거는 사용자가 만드는 어떤 타입이다. 기존 이 기본 타입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우리가 베이직 타입에 비해서 일종의 이거는 컴포짓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합적인 어떤 타입의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베이직 타입과 뭐 동일하다 선언하는 입장의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스튜던트 S1을 선언한 다음에 이 구조체에 또 다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의 멤버를 액세스하는 방식은 계속 우리가 이 다트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구조체의 멤버를 우리가 액세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S1의 지금 데이트의 변수 이름은 DOB가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s1.dob의 이어에다가 어떤 값을 이와 같이 집어넣게 되겠고 그다음 뭐 month 집어넣고 day를 집어넣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체도 구조체 멤버로 가질 수 있다. 물론 뭐 또 이 두 번째 구조체에 하나의 멤버를 또 구조체로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계속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구조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격형의 포인트 구조 나타나기. 그래서 구조체의 좌표를 표시하는데 포인트 구조를 이용해서 여기에 뭐 사각형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 렉탱글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게 이 두 개의 멤버는 앞에서 만든 포인트라는 스트럭처를 갖는 두 개의 변수가 이 멤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왼쪽 상단의 좌표를 우리가 입력받고 왼쪽 상단에 어, 좌표를 저장하는 멤버는 렉탱글의 포인트의 X좌표, 그 다음에 렉탱글의 포인트의 Y좌표 값에 각각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의 좌표도 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입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width와 height는 각각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것이 되겠죠. 물론 뭐 여기에 절대값을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게 지금 이와 같이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에어리어와 뭐 페리미터라고 하는 주변과 둘레와 우리가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겠고 그들 값을 프린트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큰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구조체 변수의 뭐 대입과 비교라고 하는 주제를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구조체 변수끼리는 대입은 가능하지만 뭐 비교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문장이 써 있는데요. 예제를 좀 보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어요. P1과 P2 그리고 각각 10과 20 그리고 30과 40으로 초기화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어사인먼트는 가능하다. 이게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A1 어레이에다가 A2를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어요. 에리먼트 각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조체는 특별히 이렇게 한 번에 예, 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하고는 조금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틀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비교를 하려면은 이렇게 멤버 바이 멤버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멤버 바이 멤버 비교하는 거는 실은 뭐 우리가 어레이하고 비슷하고요. 차이 나는 점은 이렇게 어사인먼트 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난다. 이 부분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기억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 질문 없으면 우리가 중간 점검 또 마찬가지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원 학생,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오전에 네, 수업 있었어요? 네, 오전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업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 뭐 무슨 수업 들었어요? 오전에 미적분학 수업 있었습니다. 음, 미적분에서 뭐 배웠어요? 지금은 적분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미적분 관련돼서 좀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도 있는데, 플러스적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시 뭐 이 클래스로 돌아와서 C 언어는 배웠다고 했나요? 뭐 고등학교 때? 아니요, C 언어는 이 수업에서 처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배우면서 어때요? 좀 어려워요? 아니면 뭐 그런 대로 어, 해- 해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 근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공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갈수록 쉬워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과목들이. 자, 뭐 민채원 학생 중간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예. 자, 첫 번째 문제. 구조체 변수끼리 허용되는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뭐 앞장에서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조금 질문은 모호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답은 뭐라고 생각해요? 연산은 대입이나 그런 기본적인 연산은 되는데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외운다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해요. 프로그램 할 때. 근데 뭐 제가 언뜻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은 뭐 사회 나가서 프로그램 할 때 자기가 처음부터 프로그램 하긴 쉽지 않다. 대부분 다 기존에 있는 또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작업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여기서 배우는 뭐 자지구레한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프로그램을 하기는 좀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은 여러분들이 뭐 잊어버리더라도 매뉴얼을 보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조체 변수끼리 허용하는 부분은 어사인먼트는 된다. 대입은 되는데 컴패리슨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실은 저도 뭐 예전에 C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엔 사용을 하질 않았는데 예, 보니까 구조체끼리 이렇게 대입도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뭔가 지식을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전에 저는 뭐 이런 그 구조체 같은 거 쓰면서 대입도 자주 하고 했을 텐데 한동안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설명된 내용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답은 뭐라고 생각해요? 태그는 그냥 구조체의 그 이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체 변수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쓰이는 게 구조체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태그는 뭐 아까 뭐 붕어빵의 틀과 붕어빵으로 했는데 태그는 타입의 이름이 되겠죠. 그죠? 타입과 베리어블은 다르다. 타입은 예, 어떤 틀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수는 그 틀을 갖는 어떤 메모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태그는 그래서 타입의 이름이고 변수는 그 타입을 갖는 어떤 메모리의 어떤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어때요? 네, 구조체 멤버로 구조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로 구조체는 배열을 멤버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잘했어요. 세 번째 질문도 실은 구조체 멤버를 아, 세 번째 질문도 실은 뭐 구조체는 구조체를 멤버로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뭐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실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인데 조금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좀 민찬 학생 답변 잘 해주셨고요. 또 다음에 또 같이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구조체의 배열도 있다. 우리가 뭐 기본 타입의 배열도 있듯이 구조체의 배열도 있다. 구조체를 여러 개 모은 거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메모리에는 예, 세 개의 스튜던트 구조체를 배열로 만든 경우에 메모리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뭐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구조체 타입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어레이가 지금 엘리먼트가 100개인 그런 어레이가 선언이 됐고요. 그 중에 뭐 근데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는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 1, 2에서 실은 세 번째 우리가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세 번째 엘리먼트의 멤버인 넘버에 24를 어사인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엘리먼트의 네임이라는 멤버의 홍길동이라는 스트링을 카피하는 그다음에 그레이드는 4.3을 우리가 복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트락트도 어레이로 선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뭐 앞에서처럼 각각 어, 멤버들의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예전에 우리가 어레이 초기화하는 것처럼 어레이 변수를 선언하면서 해당되는 값을 이와 같이 중괄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입하는 뭐 방법도 있을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초기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앞에서 우리가 선언한 거와 거의 유사한데요. 사이즈 3인.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스튜던트의 크기가 3인 리스트를 선언하고 각각 리스트의 멤버들의 값을 초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캔프를 통해서 각각의 스트럭트 어레이의 엘리먼트들의 멤버들의 값을 초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형식은 앞에서 본 거와 뭐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해당되는 값이 잘 메모리 안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 화면을 보면은 뭐 오른쪽에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품의 5개 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따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와 포인터라고 했는데요. 뭐 구조체도
그냥 타입이다. 그래서 인티저 캐릭터처럼 구조체도 포인터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는 것이다. 그래서 어, 구조체 포인터라는 건 뭐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예. 그다음에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다라고 뭐 했는데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요 SP처럼 이렇게 이미 어떤 구조체의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어,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구조체의 포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포인터는 항상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선언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타입을 선언하고 여기에 애스터리스크를 넣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넣는 게 바로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뭐 앞에서 우리가 인티저 포인터나 캐릭터 포인터와 동일하다. 다만 여기에는 타입 이름이 두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고 베이직은 하나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뭐 그 부분만 우리가 차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이 타입 스튜던트인 S의 변수를 구조체를 생성하고 각각의 멤버들한테 이 초기 값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스트럭트 포인터의 스트럭트 스튜던트의 포인터를 하나 선언했어요. P를. 그래서 P를 초기화를 했죠. S의 구조체 S의 주소를 우리가 P에다가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앰퍼센트라는 우리가 심볼을 여기에 쓰는 것을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 스트럭트의 멤버를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트럭트 자체를 멤버들을 호명해서 그 값을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스타 P라고 하면 이게 결국 뭐냐 S하고 동일한 것이 되겠죠. S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위에 있는 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이 우리가 뭐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하단의 그림으로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P는 요 스트럭트의 시작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스타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하나의 이 스트럭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요게 이 화살표 같은 인다이렉션 우리가 연산자가 있는데 화살표를 이용한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는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와 동일하게 P에다가 S 스트럭트의 어드레스를 어사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멤버를 액세스할 때 앞에서는 우리가 에스터리스크에 피한 다음에 도트라고 하는 연산자를 썼는데요. 지금은 그냥 화살표를 이용해서 각각의 멤버를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특별히 뭐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외워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이다. 일종의 representation이다, notation이다. 뭐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 뭐 도트라는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편한 대로 하면 좋겠다. 예.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표현 방법과 이와 같은 방법이 동일한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통한 한번 뭐 구조체 예제 다시 한번 여기 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튜던트 스트럭트를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하나의 스트럭트를 변수를 S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스트럭트 스튜던트의 포인터 P를 선언하고 P의 초기 값은 S의 어드레스로 초기화를 했고요. 각각의 멤버들을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달리해서 우리가 각각의 멤버의 값을 액세스했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거, asterisk P, 그 다음에 P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인다이렉션을 통해서 우리가 액세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프린트되는 값은 뭐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예. 포인터도 우리가 구조체의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타입이다 그냥 생각하면은 다른 인티저나 캐릭터와 뭐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데이트라고 하는 스트럭트의 포인터를 여기 하나 선언한 것이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캐릭터 포인터를 선언한 거와 뭐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여기 두 개 지금 스트럭트를 선언하고 각각을 예, 초기화를 했고요. 이때 이 DOB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트의 포인터니까 이 포인터에는 이미 이 데이트라는 스트럭트의 어드레스를 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초기화를 한 부분이 되겠어요. 물론 여기 지금 초기화할 때 여기 S라는 멤버는 4개지만 초기화는 3개를 했고 여기 그래서 DOB라고 하는 멤버는 실은 이, 이, 이 문장에서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서 초기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멤버의 값을 프린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DOB는 데이트라는 스트럭트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를 이용해서 각각의 멤버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뭐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DOB가 구조체에 우리가 이렇게 첫 부분에 어드레스를 우리가 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한 5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한 5분 정도 쉬고 3시에 지금 57분이네요. 제 시계가 조금 느린데 한 3시 2분 정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5분 여러분들 휴식 좀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5분이 또 지나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네요. 자, 다음 주제는 우리가 뭐 구조체와 함수가 되겠고, 구조체를 함수에, 예, 잠깐만요. 네,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의 인수로 아규먼트로 넘겨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콜 바이 밸류는 값을 복사해서 복사번호를 주는 것이고 콜 바이 레퍼런스는 주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소를 주는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불러진 함수에서 어, 해당되는 메모리 내용을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콜 바이 밸류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 복사본의 내용을 바꾼다고 해도 원본이 바뀌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조체는 콜 바이 밸류다. 그래서 복사본이 함수에 전달된다는 부분인데요. 어레이는 거기에 반해서 콜 바이 레퍼런스죠. 주소가 넘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 바이 밸류를 하는 경우에는 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메모리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콜 바이 레퍼런스는 복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리 크기가 커도 어드레스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예, 어, 시간과 메모리가 소요는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조체로 아규먼트를 주는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지금 이퀄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두 개의 지금 변수를 선언했는데 A, B고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이퀄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두 개의 어, 변수 A하고 B의 값이 동일한지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퀄에 우리가 이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뭐 스튜던트로 선언되어 있고요. 이때 콜 바이 밸류다. 그래서 A라는 B라는 값이 S1과 S2의 복사가 돼서 넘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멤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같으면 1을 넘겨주고 다르면은 0을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수행이 다 된 다음에는 우리가 if문 equal의 리턴 값에 따라서 if문 안에 있는 문장이 프린트 되기도 하고 또는 else가 되기도 하겠죠. 예. 우리가 뭐 포인터로도 인수를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어드레스를 전달한다고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앰퍼센트라는 오퍼레이터를 써서 주소를 넘겨준다는 부분을 이제 어, 선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오는 파라미터에서도 물론 어드레스가 넘어온다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맞춰서 멤버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예제하고 다른 것은 앞에는 우리 콜 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주소가 우리가 파라미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본을 액세스한다는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원본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훼손이라기보다 변화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반환도 우리가 복사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S를 이렇게 반환하면은 구조체 내용이 전부 다 반환이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환된 내용을 이미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타입과 마찬가지로 아규먼트로 넘길 수도 있고 리턴 밸류로 받아올 수 있다는 뭐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턴 타입을 또 여기 선언을 해야 되겠죠. 스트럭트 스튜던트. 그래서 이 부분 또 제가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 기억해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랩은 뭐 벡터 연산이다. 두 개 벡터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제작해 보자. 우리가 벡터라는 건 뭐 여러분들 배웠겠죠. 그래서 뭐 A에서 A1, A2. 그래서 임의의 어떤 값을 갖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벡터, 스칼라 뭐 이랬는데 여러분들 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벡터는 디멘션이 어떤 디멘션이 2 이상인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스칼라는 우리가 하나의 그냥 숫자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인수로 봐서 덧셈을 하고 덧셈 결과를 뭐 반환한다. 그래서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종의 뭐 벡터는 투 디멘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코디네이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의 어떤 값을 저장하는 그런 타입을 벡터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getVectorSum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이거의 아규먼트로 a, b라는 변수, struct 벡터 변수를 아규먼트로 넘겨줬어요. 이건 물론 call by value니까 값이 복사돼서 되겠죠. 그 다음에 return은 지금 struct 벡터라고 하는 return value를 받게 되겠고요. 그거를 sum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sum의 값을 각각 프린트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getVectorSum이라고 하는 우리가 펑션을 보게 되면은 아규먼트로 넘겨진 값을 a, b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각각의 파라미터의 멤버들을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서 result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집어넣게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벡터를 리턴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스트럭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예, 질문 없으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유니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종의 타입이 되겠는데요. 타입을 선언하게 되는데 스트럭트하고 굉장히 모양은 유사하지만 좀 다른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럭트는 여러 개의 변수가 하나의 독립적으로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유니온은 말 그대로 뭐 유니온이라는 게 합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 같은 메모리형을 여러 개의 변수가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 영역을 다른 이름으로 뭐 A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B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C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타입이 유니온이 되겠고요. 스트럭처는 A, B라는 이름이 다르면 우리가 메모리 영역도 다르다. 예. 그래서 요 부분 뭐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유니온은 하나의 메모리 영역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타입이고요. 거의 반해서 스트럭터는 서로 다른 변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모으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체를 유니온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구조체와 아주 비슷하긴 한데요. 사용 방법은 비슷하지만 예, 동작하는 어,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유니온은 이와 같이 뭐 태그 이름을 쓰고 아까는 스트럭트라는 이름을 타입을 썼는데 여기 유니온이라는 타입을 쓰고 태그를 쓰고 또 이렇게 멤버들을 쓰는데 요것들은 지금 캐릭터 C와 인티저 I가 서는데 같은 공간을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V라고 하는 example이라고 하는 유니언 타입을 하나 선언을 했고요. 변수 V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멤버에 I도 있고 C도 있는데요. VC에 A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한번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VC에 나 A를 넣은 것을 여기 확인을 하는데 I 값은 뭐 좀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이상한 값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다시 여기 VI에다가 만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멤버들을 프린트해 보면은 아까 A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던 이 C라고 하는 멤버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C하고 I가 같은 메모리 영역을 공유한다. 그래서 C를 변화시키든 I를 변화시키든
그 값이 변화된 값이 각각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근데 공유하는 방식이 조금 여기 캐릭터는 1바이트고 인티저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뒤에 그림도 나오곤 있지만 그림이 책에는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는 없네요. 그래서 그 4바이트의 i가 있으면은 캐릭터가 1바이트만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4바이트를 그대로 다 쓰고 그 중에 1바이트를 C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메모리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캐릭터 C가 아니라 만약에 인티저 C라고 한다면은 서로 4바이트를 공유하는 거죠. 다만 이름을 i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C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종의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듯이 인티저라는 변수도 C라는 타입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뭐 더블이라는 타입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플로트라는 타입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인티저를 그래서 메모리 영역은 4바이트지만 뭐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인티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언사인드 인티저로 할 수도 있고 사인드 인티저 또는 캐릭터 플로트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representation, 표현 방식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유니언이 뭐 그와 동일하다. 그래서 같은 메모리 영역을 인티저로 어떤 때는 해석할 수도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캐릭터로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유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용체에 우리가 타입 필드를 사용하는 뭐 방식, 멤버를 사용하는 방식을 여기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스트럭트 안에 3개의 멤버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타입이 있고 그래서 뭐 요 예제는 지금 스튜던트 이미 어떤 숫자를 어, 어, 해석할 때 어떤 때는 뭐 학번으로 해석하고 싶고 어떤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싶은데요. 요 타입의 값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학번, 어떤 때는 주민등록으로 뭐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유니온에서 배정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큰 멤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캐릭터 15바이트가 인티저 4바이트보다 크기 때문에 15바이트가 이제 배정이 되겠습니다. 요 유니온 멤버에 대해서, 유니온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엔 유니온의 태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id라고 하는 변수로 우리가 특별히 유니온의 태그는 없어도 우리가 변수는 선언될 수 있다. 아까 스트럭처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스트럭처에 태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와 같이 변수를 해당되는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변수를 바로 생성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의 지금 멤버가 선언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했듯이 타입에 따라서 스튜던트 아이디로 우리가 프린트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프린트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액세스 하는 방식이 유니온 액세스 하는 방식이 스튜던트 넘버로 액세스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뭐였습니다. 알리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레지던스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주민번호로 우리가 액세스 할 수도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캐릭터 어레이이기 때문에 스트링 구조로 우리가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유니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다. 그래서 유니언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값을 스튜던트 아이디로 해석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일종의 뭐 레지던스 넘버라고 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그 넘버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지금 그 스튜던트 스트럭트 2개의 변수를 지금 생성을 하고요. S1 하나는 스튜던트 넘버로 우리가 어사인하고 하나는 뭐 알리지 넘버로 우리가 어사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인티저 타입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캐릭터 어레이 타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프린트는 이 타입의 값에 따라서 이
아이디에 값을 해석하는 방식이 인티저로 해석하거나 또는 캐릭터 어레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니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승민 학생, 네, 교수님. 어떻게 수업 듣는데 좀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좀 주의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네. 예. 우승민 학생 어떻게 예전에 고등학교 때 C 언어 배웠었나요? 그, 방과후에서 이제 조금 했었습니다. 예, 유니언 어떻게 공부한 적 있어요? 유니온은 처음 들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유니언이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실은 저도 뭐 예전에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유니언을 쓴 예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트럭트는 많이 쓰지만 어쨌든 근데 뭐 유니언이라고 하는 일종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또 전혀 모를 면 좀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기가 뭐 사용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면은 그 부분은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유니언 어떻게 스트럭트하고 유니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구별이 되나요? 네네.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중간 점검 두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답은 뭐예요? 유니온이죠, 유니온. 네, 맞아요. 두 번째는요? 그 멤버의 그 메모리가 큰 것을 기준으로 네,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큰 멤버의 크기로 할당이 되겠죠. 네네. 네, 네, 잘 대답했어요. 네, 그래요. 뭐 혹시 질문하고 싶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까 예제에서요. 그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신다는 설명이 살짝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 책에는 스트럭트 경우에도 태그 없이 소위 유니어 경우에만 지금 태그 없는 예제가 나와서 약간 좀 혼동스럽긴 한데 네네. 실은 요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도 태그가 있죠. 그죠? 네, 태그가 있죠. 예, 근데 태그 없이도 여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럭트 그래서 괄호 열고 float 뭐 x float y 한 다음에 바로 여기다 변수 이름 a, b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건 뭐 유니언만이 갖는 특성이 아니라 스트럭트도 같은데 여기서 특별히 뭐 유니언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또 어, 그 태그 없는 방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은 돼요. 근데 뭐 앞에서 우리가 스트럭트도 태그 없이 쓸 수 있다. 예, 그 부분 저 예제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였죠 예제가? 예, 공용체. 예, 요거였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뭐 이름 써도 상관없는데 뭐 굳이 여기 또 이름을 안 썼어요. 뭐 상관은 없다. 예. 쓰든 안 쓰든 근데 쓰면은 우리가 뭐 좀 혼동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마치 여기 지금 앞에서 예제는 유니온의 이름을 지금 썼는데 example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죠? 예. 네네. 근데 여기는 태그 이름을 안 쓴 예제가 되겠어요. 안 써도 상관없다. 예. 안 쓰고 그럼 뒤에서 실은 이 유니온을 쓸 수는 없는 것이 되겠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름을 붙이면 뒤에서 쓸 수 있고
이름을 안 붙이면은 뒤에서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됐나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책에는 스트럭트에서도 태그 안 쓴 예제들이 좀 몇 개 소개가 됐는데 슬라이드에는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유니온을 설명할 때 좀 그 부분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책을 참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스트럭트에도 태그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예, 수고했어요. 네, 자, 뭐 감사합니다. 김준수 학생 아까 질문을 못했는데 구조체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지 않은 인덱스라기보다 엘리먼트들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인덱스는 우리가 거기에 뭐 i에 해당하는 거죠. 1, 2, 3, 4. 그래서 그 어레이의 그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하니까 엘리먼트들은 어떻게 그건 초기화가 안 되는 거죠. 뭐 안 되고 우리가 어레이 초기화할 때도 이미 그 부분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사이즈가 100인데 두 개만 초기화했다. 그럼 나머지 98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그거는 가비지 밸류가 들어가 있는 즉 가비지라기보다 unknown value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값으로 예, 값을 저장하고 있게 되겠죠. 예, 그 값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가비지 밸류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김주수 학생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인덱스가 뭐냐 이게 그런 것도 조금 용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먼트, 멤버 뭐 이런 용어들 또 인덱스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그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열거의 이뉴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열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을 저장하는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미리 이렇게 선언하고 예, 타입으로 정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요일, 썬데이부터 먼데이, 세러데이까지 어떤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이런 값을 갖는 타입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days라고 하는 우리가 타입을 하나 선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이뉴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그다음 태그 쓰고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뉴머레이션은 언제 쓰냐? 프로그램을 좀 더 리더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끔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뉴머레이션이라는 타입을 키워드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뭐 sun, mon 이런 거는 변수 이름이 아니라 정수에 해당한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끔 이렇게 심벌릭 컨스탄트로 우리가 하지만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게 실은 뭐 0, 1 어떤 값들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 기호상수라고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예제로 today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today의 타입은 enumeration day다. 그래서 요 day는 앞에서 위에서 선언한 요와 같은 어, 값을 갖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day라는 변수에다가 sunday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일종의 symbolic constant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을 도와주는 어,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거형이 필요한 이유는 방금 전에 했지만 리더빌리티를 좋게 한다. 그래서 좀 그래서 인티저로 만약에 하면은 0, 1 해가지고 뭐 뭔가 뭔지 잘 모르고 또는 뭐 우리가 뭐 define을 사용할 수 있는데 define을 쓰는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뭐 Sunday가 뭐 0이고 뭐 Monday는 뭐고 이렇게 다 선언해야 되니까 좀 귀찮다. 그럴 때는 우리가 enumerator라는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하면은 훨씬 더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를 줄이고 가독성, 우리가 리더빌리티라고 할 수 있죠. 리더빌리티를 우리가 인가요? 리더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보다는 썬데이가 더 바람직하다. 또는 뭐 투데이의 9라는 만약에 지금
0에서 6까지 존재하는데 혹시라도 실수해서 9라는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뉴머레이션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뉴머레이션에 들어오는 심벌릭 컨스탄트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인티저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0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뭐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언제부터 어디부터 시작할지 1부터 시작하고 1, 2, 3, 4 이렇게 또는 개별적으로 뭐 7, 1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이렇게 잘 안 정한다. 그냥 디폴트로 0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 어떤 값을 가게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뉴머레이션의 뭐 여러 가지 예제를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칼라스라고 해서 몇 가지 새. 이때 뭐 소문자로 써도 좋고 대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벌릭 컨스탄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뭐 소문자로 썼는데요. false true, 그다음 rebels, 그다음에 뭐 카타입 뭐 이렇게 심벌릭 컨스탄트를 선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뉴머레이션은 타입을 만들었는데 그 타입이 어떤 값을 갖는가까지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그런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제는 뭐 방금 전에 봤던 이뉴머레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days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캐릭터 포인터의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 포인터의 어레이고 그들 포인터가 가리키는 초기 값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언한 그런 어레이가 되겠죠. 여기서 캐릭터 포인터의 어레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 D에다가 컨스탄트를 지금 웬스데이라고 하는 컨스탄트를 심벌릭 컨스탄트를 어사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days name이라고 하는 포인터 어레이의 인덱스로 D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여기는 지금 웬스데이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웬스데이 어드레스가 되겠죠. 웬스데이 어드레스를 넘겨주면은 이제 프린트F문에서 해당되는 스트링을 프린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의 뭐 다른 방법과 비교한다. 그래서 정수를 사용하는 방법. 방금 전에 했지만 뭐 케이스 1, 2 거기에 반해서 또는 define을 사용하는 방식, 뭐 enumeration을 사용하는 방식 세 가지로 우리가 이 symbolic constant를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방식이 좀 더 컴팩트하다, 보기 좋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간 점검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학생이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좀 같은 학생만 좀 호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김준수 학생. 네, 교수님. 예. 뭐 두 번째 지금 호명하는 거죠? 네, 예, 뭐 두 번 호명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기분 나쁘진 않죠?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요. 저 1번 어때요? 답이 뭐예요? 이넘입니다. 네? 이넘. 예, 맞아요. enumeration, enum. 자, 열교형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죠?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뭐 여기는 실은 목적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 그렇게 답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3번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네? 3번이요. 자동으로 첫 번째 자동으로, 예, 맞아요. 할당되죠. 0부터 시작해서. 예, 맞아요. 예. 제가 약간 요 3번 문제를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잘못 읽었어요. 예, 그래요. 네, 수고했어요. 예, 합니다. 예. 자, 다음은 type define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타입을 선언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이 있는데 int32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만든 그런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type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타입의 이름을 쓰고 그 타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다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있는 경우는 뭐 기존에 있는 자료용을 쓰게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타입의 이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라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바이트라는 타입은 무엇이냐? unsigned 캐릭터다. 예. 그래서 뭐 사용자가 예, 이렇게 이름을 좀 축약해서 예,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디파인을 사용해서 새로운 타입을 가진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unsigned 캐릭터를 바이트라는 타입을 하나 선언했는데 그 타입은 unsigned 캐릭터를 의미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트를 갖는 변수를 하나, 인덱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int32 그다음에 UI unsigned integer라는 거에 의미가 되겠죠. 32를 만들어냈어요. 보통 이렇게 타입을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일종의 우리가 포터빌리티, 즉 머신마다 약간 특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머신은 인티저를 만약에 4바이트로 하는 머신도 있고 예전에 또 어떤 머신은 인티저를 2바이트로 할 수도 있고 뭐 추후에 인티저를 8바이트로 하는 그런 머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특별히 이렇게 32라고 이제 해서 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요 예제로만 봐서는 뭐 굳이 이렇게 타입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지가 약간 좀 회의적인데요. 뭐 용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이 unsigned type define은 이렇게 unsigned integer라는 이 글자를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뭐 그런 뭐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머신의 어떤 특성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타입을 선언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인티저 32와 unsigned 32의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또 방금 전에 struct point라는 것도 좀 번거롭다 이름이. 그러면은 이렇게 캐피탈 캐피탈로 포인트라는 새로운 타입을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랩은 포인트란 타입을 정의해서 뭐 사용하는 뭐 그런 용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 앞에서 실은 배웠던 이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타입 디파인을 해서 스트럭트 포인트를 캐피탈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는 스트럭트 포인트라는 단어들을 다 썼는데 그 단어 대신에 이 캐피탈 포인트를 써서 좀 모양을 예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트랜스레이트 일종의 뭐 쉬프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쉬프트에서 그 쉬프트된 값을 프린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라는 포인트를 델타만큼 쉬프트하는 그런 변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type define은 또 우리가 define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다. 뭐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전에 했지만 우리가 이식성을 높여준다. 우리가 포터빌리티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머신 A에서 잘 돌아가는데 머신 B에서는 안 된다. 뭐가 컴파일 하면은 뭐 오류가 발생하고 뭐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type define이라는 그 키워드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인티저는 2바이트이기도 하고 4바이트도 한다. 근데 이거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지정해서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efine을 뭐 이용해서도 실은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근데 약간 좀 우리가 방식은 다르긴 한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define을 써서 해도 할 수 있지만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사실은 뭐 무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새로운 타입은 타입 define을 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중간 점검 있는데요. 이 부분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define의 용도는 무엇이냐? 방금 했지만 포터빌리티를 우리가 향상시키고 이 중에 또 리더빌리티까지 같이 향상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예. 타입 디파인의 용도는 무엇이냐? 타입 디파인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용자가 지정한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장점은 포터빌리티라든지 리더빌리티를 향상하는 그런 측면이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니 프로젝트는 뭐 평점이 높은 학생을 찾기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뭐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튜던트라고 스트럭트 스튜던트를 정의를 해서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어요. 각각의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 그다음에 그레이드를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최대값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죠. 포문을 통해 가지고 일단 뭐 우리가 이 엘리먼트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체 크기에다가 하나의 엘리먼트의 크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 어레이의 엘리먼트 개수, 엘리먼트가 몇 개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지만 전체 크기는 size of라는 함수에다가 이 어레이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건 size of의 하나의 엘리먼트의 크기를 여기서는 예, 하나의 엘리먼트의 주소를 준 경우가 되겠는데요. 나누면은 결국 몇 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됐는지를 이제 예,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뭐 슈퍼 스튜던트라는 스트럭트에다가 리스트 0이라는 스트럭트의 값을 대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건 뭐 앞에서도 배웠지만 스트럭트끼리는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 어레이는 안 되지만 그다음에 포먼을 수행하면서 큰 값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값을 프린트하는 모습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type define까지 좀 살펴봤어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은 뭐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struct, union, enumeration, type define 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뭐 그들의 각각의 용례 또는 신텍스들을 살펴보고 예제들을 좀 하나하나 좀 봤습니다. 예. 예,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나요? 자, 오늘 뭐 우리 정규 수업 시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13장 관련된 실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스트럭트라 유니온, 뭐 이뉴머레이션, 타입 디파인 등등의 사용 용례를 한 번 더 좀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긴 했는데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